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950년대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잿더미였던 그때를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공장은 파괴됐고 먹을 것도 없었죠. 유엔에서 구호물자를 받아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을까요? 한국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고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외국 경제학자는 한국은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시장에서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어떤 분은 독일 광산으로, 어떤 분은 중동 사막으로 일하러 가셨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밤을 새워가며 일하셨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가 조금씩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독일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88 서울 올림픽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전쟁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도시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이 만드신 나라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가 되자 우리는 OECD, 즉 선진국 클럽에 가입합니다. 1996년의 일이었죠. 불과 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당시 OECD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OECD 가입은 인류 경제사에 길이 남을 성공 스토리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이뤄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셨고 가게를 접으셔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죠?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으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외국 언론들은 이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2년 만에 IMF를 극복했다. 이는 기적에 가깝다라고 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도약합니다. IT 강국으로 떠오른 거죠. 삼성, LG, 현대. 이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1위를 다투게 됐어요. 독일의 한 경제 전문지는 한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도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우리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K-팝의 세계를 사로잡았죠. BTS가 빌보드 1위에 올랐을 때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듣는다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2021년 우리나라는 지칠 정상회의에 초청받습니다. 지칠이 뭔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 선진국 모임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정식 초대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확대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지칠 참여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다.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다. 독일 총리도 한국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953년에 67달러였던 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500배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가셨던 분들, 논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셨던 분들, 자식 교육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들. 바로 여러분이 만든 나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어요? 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일어섰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발전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하고요. 유엔에서도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을 모델로 삼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이 자유로움, 이 편리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라고요. 지금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힘이니까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당당하셔도 돼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니까요. 1950년대 그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지칠 외교 무대까지 올라온 이 여정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성취예요. 가끔 힘드실 때, 지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야 라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자랑스럽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